그리고 저희는 수년간 V커머스라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법론의 영상 카테고리, 또 다양한 제품군, 다양한 브랜드들을 국내외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포함해서 송출하고 확산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성공 사례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폭망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안 좋았던 실패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또 보다 나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의 변화. 제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뭐 잠실 야구장으로 야구를 보러 간다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고 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범주 안에 포함될 겁니다. 첫 번째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에 영상을 소비하거나 아니면 웹툰을 보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웹서핑을 하시는 분들, 혹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 그 외에 다른 행위를 하나요? 거의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범위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꼭 각인하셔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모바일, SNS, 동영상이겠죠. 이게 15년, 한 20년 사이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먼저 모바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부터 19세까지에 있는 친구들의 73%, 그리고 20세에서 34세까지에 있는 친구라긴 그렇네요. 그 포진되어 있는 분들의 68%가 오로지 인터넷을 모바일로만 합니다. 그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때 데스크탑 PC를 사용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어떤 게 있냐면 페이스북에 의하면 92%가 무음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혹은 뭐 집에서 금방 모바일을 켰을 때 동영상을 무음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디스플레이에 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SNS를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포함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보면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또는 정보 전달을 주거나 받거나 또는 심지어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SNS에서 커머스로 확장된 영역이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동영상이었죠. 동영상은 지금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양이 네이버의 검색의 3분의 2까지 올라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유튜브로 검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위 시간당에 최대 갈 수 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압도합니다. 영상이기 때문이죠. 이런 세 가지 큰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V커머스 쪽에 어떤 방법론을 금방 빨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V커머스, 비디오 커머스는 비디오하고 커머스하고 합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를 통해서 제품을 팔겠다는 방법론을 비디오 커머스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도부터 뭐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TV를 이미 앞섰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비즈니스 위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왼쪽에 페이스북, 유튜브, 그다음 위쪽에 있는 인스타그램 정도 글로벌 플랫폼이 다 뭐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메뉴에 있는 뭐 조이어스라는 회사는 상품 소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만 바꿔도 구매 전환율이 4배, 7배 높아졌다. 그다음 막스 앤 스펜서도 뭐 판매율이 영상으로 했더니 64% 늘어났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홈쇼핑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홈쇼핑 채널에 나오는 방송을 똑같이 해서 핸드폰에다 옮겨놓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접근했었어요. 결과는 거의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그러니까 V커머스로 넘어오면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제품이 무조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판단하건데 홈쇼핑은 타겟이 완전 다르잖아요. 다가 딱 저거 신기하다. 거기서 5분 남았다, 3분 남았다, 뭐 매진이다 그러면 막 충동 구매 하시잖아요. 충동 구매를 하고 반품을 하죠.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커머스, 그러니까 제품을 구입하냐면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켰는데 인스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영상이 나옵니다. 이거 괜찮네? 그리고 저장을 눌러요. 혹은 이걸 곧바로 공유해서 친구한테 던집니다.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도착한 다음에 핸드폰을 꼭 검색을 합니다. 이 제품의 어떠한 제품이란 제품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이 제일 싼 쇼핑몰로 쫙 이렇게 줄을 세워서 보죠. 그러면 제일 싸다고 구입하지도 않아요. 젊은 친구들 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11번가 G마켓 뭐 쿠팡 쫙쫙쫙쫙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익숙한 몰. 그 다음에 거기는 배송비가 무료인지 쿠폰을 발행해 주는지 포인트가 적립되는지를 다 따집니다. 구매를 그러고도 안 해요. 제품 사이트에 가서 구매 후기를 다 읽어보죠. 좋냐 나쁘냐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치고 구매를 하죠. 이 친구들 반품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하고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한 소비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영상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네 친구 이준성 김정입니다. 크로스. 아니 이거 왼손 좀 봐주세요. 네, 주세요. 야, 이 정도로 되냐? 뒀자야지?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아 진짜? 이게 땡기지도 않고 너 촉촉하고 좋아 너무. 여성 청결제를 파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화면 구성이 플랫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르게 배분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가로가 좀 긴 영상으로 만들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정방형으로 만들었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모바일에선 저게 보기가 좋습니다. 소셜에서 저희 V커머스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TV 매체랑 비교를 해보면 시간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 애매모호한 제품 광고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파워블로거나 기타 유튜버에서 팬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죠.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어머니 동네에서 입김이 굉장히 세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대문에서 블라우스 같은 거를 이렇게 와서 자랑하면 옆에 사람들 그거 어디서 샀어? 너무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이모한테 블라우스를 부탁을 해요. 그럼 그 이모가 동네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동대문에서 한 10개, 20개씩 사옵니다. 그게 인스타 공구입니다. 이게 그 모바일 환경, SNS 환경에 따라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인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얘기를 조금 하자면 작년 말의 결과를 가지고 한 올해 2019년 벤치마크 리포트인데요. 1불을 투자했을 때 5.2불 정도의 미디어 가치를 획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재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동원하는 게 그 마케팅 방법론 중에는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에 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얘기를 하냐?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명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보다 10,000명, 100명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제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처음 개설하고 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 구독자가 처음에 되어주는 사람들은 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 로열티가 높은 사람이
구독자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구독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에 대한 로열티는 높아지는 거죠. V커머스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좋은 방법론으로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드웨어 환경입니다. LTE 환경이 좋아지니까 동영상 구동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 구동 안 되면 누가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근데 점점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쪽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1.0) 은 팔기 위한 제품을 위한 알리기 위한 브랜드 영상을 보여주고 그 밑에다가 URL을 달거나 해서 1대1 매칭을 해서 랜딩 사이트를 정한 다음에 몰로 떨어지게 해서 구매를 하게 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2.0은 다양한 컨텐츠가 어디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지만 하고 나서 그게 1대1 매칭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은 1대1이 매칭이었다면 그게 파편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2.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애증이 가는 회사인데요. 반려견, 반려묘한테 자동으로 급식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어요. 컨텐츠는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댓글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때 댓글이 두 가지였어요. 딱 두 가지. 하나, 신박하다. 너무 신기하다. 두 번째, 비싸다. 이 가격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 20만 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피드백을 드렸죠. 이게 소셜에서 V커머스를 하면 장점이 피드백을 진짜 빨리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을 노출하면서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 페이지가 일단 저희가 하기로 한 날에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링크를 달고 넘어가서도 그냥 내려지지 않은 가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잖아요. 왜 컨텐츠는 터졌는데 이탈이 됐죠. 그러니까 불이 나게 수정을 하고 막 했었는데도 그 많은 트래픽, 쏟아져 나온 깔때기처럼 모아서 그 몰에다 몰아든 트래픽을 온전히 활용을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지금 여기는 반려묘잖아요. 처음부터 진행할 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을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을까 해서 강아지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이 제품을 사는 사람 대부분은 고양이였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드로이드를 먼저 런칭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iOS, 애플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했는데 실제로 구입은 대부분 애플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얼리 어댑터는 고양이를 키우는 애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 크기만 볼륨 사이즈만 보고 잘못 접근해서 그냥 허송세월을 낭비했던 사례. V커머스용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월로 따지면 월 초에 노출하는 게 좋을까요? 월 말에 노출하는 게 좋을까요? 중순에 노출하는 게 좋을까요? 월 초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무제한을 쓰지 못해요. 데이터가 월말에 가면 소진돼요. 두 번째, 용돈을 월 초에 소진해 버립니다. 이게 후반으로 가면 남아있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작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있을 때 언제 릴리즈하는 게 트래픽, 조회수나 이런 게 가장 많을까요? 금요일날 저녁 어떠냐면 젊은 친구들 불금 그냥 오프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놀러 가죠. 가장 트래픽이 좋은 조회수라든가 기타 등이 좋은 게 토요일날 오전 10시, 11시입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켤 때 그때가 트래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밀고 싶은 제품을 왼쪽에다 놓는 게 나으냐 오른쪽에 놓긴 하냐 화면이라고 따지면 이게 어디가 좋을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품이 밀고 싶은 제품을 왼쪽에 놓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사람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좋아요도 왼쪽에 배치가 돼 있고 왼쪽을 더 좋은 걸로 인지를 더 많이 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할지 몰라도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배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 실제 경험해 보면 실제로 예상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